안녕하십니까, 이상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단계인 예비조사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조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예비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조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비조사와 사전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으로 가서는요, 연구 모형을 제대로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의 개념과 또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비조사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제는 생각나실 겁니다. 앞에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자,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모형,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인데요. 자, 먼저 이 예비조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예비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비조사가 뭡니까? 연구 문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연구 문제를 한번 선정해보고, 그 다음에 문헌 검토나 경험자 조사거나 사례 조사거나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본다. 그리고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을 하기 이전 단계이다. 뭐 이런 개념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문헌을 검토해 본다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냥 뭐 기존 문헌 이렇게 검토해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자, 이전 강에서 연구 모형, 연구 문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를 설명하고 여기를 설명하고 여기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딱 순간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막혔겠습니까? 예비조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막연히만 알고 막연히만 이해하고, 여기 예비조사에서 우리가 기존 문헌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요인이 있었더라,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한테 영향을 미쳤더라, 또 어떤 요인은 어떤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 이런 것을 확실히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으면 본인의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비조사는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보통 이런 프로세스대로 서베이가 진행이 되고 혹은 또 본인 논문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런 예비조사를 통한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 논문의 그 서베이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비조사를 탐색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비조사에는요, 기존 문헌을 검토해보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 사례를 조사해보는 방법, 그리고 또 현지를 조사해보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비조사를 왜 하는지, 예비조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과학적 연구에서 연구 문제가 형성된 후에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 절차는 무엇입니까? 연구 문제가 형성되고 가설과 모형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절차는 무엇입니까? 예비조사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예비조사라는 개념을 쓰는 것보다도 예비조사를 통한 기존 문헌 검토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원래는 맞겠죠. 문맥상 이 내용이 맞을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도 될 거예요.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전에 문헌 검토를 하게 되는데 왜 합니까? 자, 문헌 검토를 왜 하죠? 기존 문헌을 왜 검토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을 작성할 때도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척도를 본인이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었던, 기존 문헌에 있었던 척도, 문항들을 그대로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혹은 약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기존 문헌을 검토할까요? 선행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퍼블리시가 됐다라는 것, 이전에 연구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벌써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척도 개발을 하게 된다면 뭐 선행 논문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 물론 전문가들 의견 받을 수 있겠죠. 자, 기준 타당도, 컨스트럭트 타당도, 뭐 구성 타당도. 자, 이런 개념까지 넘어가 버린다면 선행 연구, 기존 문헌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존 문헌 검토는요,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 선행 연구의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서 본인의 연구, 본인의 서베이에 녹아들 수 있게끔 참고해야 되는 것, 바로 기존 문헌 검토의 단계이니까요. 기존 문헌 검토를 왜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A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원조 교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저 문제가 좀 기네요. 그러나 원조 교제에 대해서 기존에 충분한 이론적인,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의 형성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이 어려워지겠죠. 왜? 기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적절한 연구 방법을 제시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 가설 설정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죠. 단순히 예비조사가 무엇이니, 기존 문헌 검토가 왜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약간 좀 고단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기존 연구 중에서 이론적, 경험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연구가 부족합니다. 또 그리고 관련 분야가 연구가 부족해요. 뭐 모든 분야,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모든 분야의 선행 연구가 다 되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해해요. 자, 그리고 연구 문제 파악이 어려워요.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개량적인 연구 방법이 지금 다소 힘든 상태예요. 힘들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비조사라는 것은 탐색적인 조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 문헌 검토, 현지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조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정답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인지 그 상황에 잘 녹아들어갔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외우게 된다면 답안 작성이 참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구자, 분석자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원조 교제, 이걸 내가 연구하려면 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전문가에게 먼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 청소년의 성문제, 원조 교재, 뭐 관련 있는 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뭐 구성애 선생님, 뭐 혹은 뭐 다른 뭐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뭐 사회학자, 뭐 혹은 어떤 교양학과 관련된 뭐 전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그 원조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탐색적으로 예비 조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탐색 조사, 예비 조사, 전문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단순히 표준화된 설문지를 내놓고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또 양적인 조사보다도 질적인 조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질적인 조사를 한다. 이 얘기는 개방형으로 물어본다라는 거겠죠. 글씨가 참 못 쓰네요. 자, 개방형.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도 한번 구분을,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것은 주관식으로 얘기를 탐색적으로 많이 듣기 위한 내용이죠. 자,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그 주제에 맞는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질적으로 개방형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눈덩이 추출법 같은 경우로도 가능할 거예요.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 당사자 한 명을 어렵게 만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또 같이 원조 교제를 하는 친구 혹은 아는 사람, 이렇게 원조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심층 면접을 한다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약간 뭐 주제가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요. 자, 이런 질적인 조사, 뭐 안에 뭐 심층 면접, 뭐 FGI, 그리고 뭐 에스노그래픽,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이 질적인 조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눈을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을 봐서 자, 이런 질적인 조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따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기존 이론과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분야가 부족하고 연구 파악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뭐 낙태, 원조 교제, 뭐 흡연, 청소년들의 흡연, 이렇게 좀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에서의 예비조사는요, 이렇게 전문가 조사를 통한 그 개방형 조사, 그리고 눈덩이 추출법 같이 심층 면접,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한번 기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저도 뭐 나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조사와 사전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예비조사. 연구 문제 이후에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이전에 탐색적으로 알아본다. 기존 문헌을 검토해 본다.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사전조사. 어떤 의미입니까? 본조사 전에 설문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실제 조사를 해보는 것처럼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혹은 뭐 30명 정도 인원을 뽑아서 직접 본조사처럼 한번 응답을 시켜보고 결과를 보면서 문항이 잘못된 건 없는지,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예비조사와 사전조사.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시점. 언제 하느냐? 예비조사는 연구 문제 선정을 하고, 자, 연구 문제 선정하고 모형과 가설 이전에 탐색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조사 이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타당한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사전조사 안 하고 바로 본조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설문지는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자의 눈에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사전조사 30명, 50명 정도 뿌려보고 응답을 받아보고 본조사처럼 실제 코딩도 해보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다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사전조사에 대한 설문을 수정을 해가지고 본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예비조사의 목적. 자,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연구하고 싶은 것인지, 모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존 내용들은 어땠는지, 기존 연구들은 어땠는지 이렇게 개념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조사의 목적은 뭐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조사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조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비조사와 사전조사 얼핏 보면은 전에 하고 예비적으로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탐색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본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방형으로 비형식적으로 풀어서 이것저것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와 사전조사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는요,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자, 연구 모형이 없는 논문, 가설이 없는 논문, 이렇게 탐색적인 논문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모형도 있고 가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또 기술적으로 탐색적으로 된 서베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하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어떤 개념들 간의 관계,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칭적인 관계죠. 대칭적인 관계. 자, 대칭적인 관계는요, x가 y로 갈 때 y도 x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칭이에요, 대칭. 두 변수 중 어떤 변수도 원인이나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관관계. 이렇게 서로 상관이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변수 간의 관계 두 번째. 상호 인과적인 관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상호. 자,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x가 y의 인과관계가 되는데 또 y도 x의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 상호 인과적인 관계다. x의 변화는 y를 초래하고 y의 변화는 x를 초래하더라. 이렇게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자, 마지막 비대칭적 관계. 이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x가 y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의 전제 조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인과관계의 전제 조건. 자, 첫 번째. 동시다발. 자, 뭐 인과관계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x가 변하면 y 같이 변해야 됩니다. x가 변하는데 y가 안 변한다든지 y가 변하는데 x가 안 변한다든지 이거는 인과관계의 첫 번째 조건을 위배하죠. 자, 시간적 우선순위.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y보다 x가 먼저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빠가 태어나야지만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빠가 키가 커야지 아들이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선행 순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자, 또 제3의 변수. 쓸데없는 변수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히 x가 y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관계는 인과적인 관계, x가 y에 영향을 주는 관계들아. 이렇게 세 개로 변수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